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 뭐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심으로 올라가 있는 게 2개죠.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거고 위증교사. 근데 이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내일 모레네요. 모레 그 2심 첫 재판이 열리고요. 2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이죠. 3월 12일까지는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12일까지는 재판이 끝나지 않겠는가. 끝난다는 게 선고까지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심, 그러니까 재판을 사실상 끝내고 선고만 남겨온 상태가 될 것이냐. 요거는 지금 불명확합니다. 아마 선고까지 끝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력으로 이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피고인 측과 재판부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조기에 인용하고 조기 대선 치르고 뭐 그때까지 미루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꼼수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또 하나가 바로 위증교사인데 위증교사는 뭐 633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선고 시기나 뭐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항소이유서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 써서 그 줄까지 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0쪽 정도 된다고 그러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재판장이 이창형 판사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1심에서 무죄 나온 걸 뒤집기. 근데 1심 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오류, 이걸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직 상실 잃게 되자 10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는 김진성 씨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겠다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간의 합의가 없었다. 이거를 알면서도 이 주장을 그 김진성 씨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부각시켰고요. 그 다음에 1심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 김진성 씨의 허위 진술서, 이제 이게 위증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간에 주고받은, 아니 김진성 씨와 전영수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첫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이 사람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2018년 12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증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진술서를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진술하겠다 하는 것을 전영수 비서실장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가 위증의 명백한 증거죠. 왜? 자기가 증언할 거를 피고인 측 아닙니까? 피고인 측에 미리 주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감수를 받겠다는 감수. 그거는 시키는 대로 했는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더 결정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 드린 후 연락 주세요. 보여드린 후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전영수 비서실장이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진성 씨가 보고라고 한 보고의 대상이 누굴까요? 전영수 실장이 얘기한 보여드리면이라고 할 때 누구한테 보여드린다는 얘기일까요? 이재명이죠. 이재명입니다. 자, 이거를 1심이 제대로 판단 안 했다.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렇다면 이건 이재명이 직접 감수했다, 검열했다. 더군다나 수정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보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성 씨가. 보충. 이거를 1심이 뭐 증거가 없다,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굵은 글씨로 해서 2심 재판부한테 냈다는 거죠. 잘 보세요. 1심 판단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하는 걸 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명확하게 그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검열을 받고 나서 이른바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데스킹을 받고 나서 위증을 했다.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죠. 뭐 그 외에도 뭐 녹음 파일만 봐도 아 이게 위증을 해달라는 얘기구나 하는 거 뭐 뻔히 알 수가 있지만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검찰이 더 강조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위증이 실제 이루어진 게 2019년 2월입니다. 그때 위증한 뒤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진성 씨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10년 정도 연락 안 하고 지내고 그 뭐 연락하고 지낼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김진성 씨의 그 위상은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그 김인섭 씨의 동업자 정도입니다. 김진성 씨가. 그거를 심부름꾼 정도인데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장,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사람하고 각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는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이다. 그런데 이 위증을 한 이후에 2021년 8월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쯤 지난 뒤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캠프를 차리니까 대선 캠프를 이때 그 정책 분야 인사로 김진성 씨가 한 국립대 총장 출신을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그 총장의 전화번호까지 전달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실제 이 총장이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 교육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죠? 위증에 대한 대가로 봐야 되는 거죠. 위증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결국 위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나중에 그 위증할 내용을 이재명 대표한테 감수를 받았고 수정할 부분 수정까지 해서 2019년 2월에 위증을 했다. 그 이후에 이 위증해준 대가로 김진성 씨가 경기도로부터 뭐 다른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 특히 그 이후 2년쯤 뒤까지 김진성 씨의 부탁을 이재명 대표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이 됐다. 자, 이런데도 위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위증교사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죠. 2월에 이제 판사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제 인사 이동이 있고 나면 아마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 빨라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첫 재판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거 쟁점이 없습니다. 쟁점은 1심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30분의 그 녹음 파일 4개 그거만 들어봐도 그리고 김진성 씨 불러서 한 번 정도 물어보면 끝입니다. 빨리 끝나겠죠. 저는 빨리 끝날 거로 보는데 물론 이 또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겠지만 그건 뭐 새로 들어오는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 뭐 이거 따질 것도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
상당히 일찍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의 항소 이유서, 물론 검찰의 주장이지만 거기에 팩트가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심도 물론 뭐 다수의 법조인들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뒤집혔죠. 그건 뭐 김동연이라는 그 판사의 특성 때문인 걸로 보이고, 자 2심은 아직 이제 누가 이걸 판결할지는 불투명합니다. 2월 인사를 좀 봐야 되지만 아마 여기에서도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 봐주기로 일관했고 그 판결의 앞뒤 내용조차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압도적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그에 대한 검찰의 설명, 항소 이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